함께학교 TF팀에 같이 있는 교육부 청년보좌역 김건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에 교사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저 학부모님,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학부모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질문지함을 여기 좀 가져왔고 이 중에 괜찮은 질문지는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아차 싶으시죠? 좀 더 질문을 잘 쓸 걸. 네. 선물을 드릴 거고요. 저도 혹시 마지막에 이 질문지를 다 뽑고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는지.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지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이 중1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학원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어요. 집에서 인강 수업과 학교 수업만 하고 계신다 합니다. 앞으로도 학원 없이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영어가 제일 걱정이에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슷한데요. 그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을까요에 대한 답은 아이의 성적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아이가 성적이 이제 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학원을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잘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그 시험 분석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시험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성장을 할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게 아이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인강을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교육 도움 부족한 부분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랑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서 해나가시면 되고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온다 하면은 이대로 괜찮을까요는 지금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 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드문데 아이 스스로 그렇게 잘 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현재 현행을 잘하고 있는지만 체크하시고 아이랑 계속 대화하시고 시험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 학부모님 계십니까? 아, 네. 마이크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4살 남아 키우고 있고 뱃속에 지금 딸 있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입니다.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가장 큰 핵심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 지금 아이가 4살이니까 네. 학습에 대한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랑 많은 것들을 하실 텐데요. 되게 즐겁게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가야지. 아이랑 놀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좀 너무 귀찮고 매일매일 하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서 대충 이제 구색을 맞춰준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 시간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럼 아이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좀 푹 놀아주시면 아이도 정말 만족하고 또 항상 같이 놀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충분히 만족해서 놀면 혼자서도 또 잘 보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게 충분해야지.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좀 놀아주셔야 돼요. 곧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엄마랑 하는 시간이 퍽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아이 마음을 준비를 시키시면서 재밌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놀아준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그 시기를 잘 아이랑 흡족하게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뽑겠습니다. 이름을 따로 안 적어 주셔가지고 이건 그냥 질문지를 읽겠습니다.
엄마표 성공 방법은입니다. 엄마표 성공, 저 엄마표 안 해가지고. 근데 잠깐씩 이제 생각해보고 아이 이제 채점해주고 그럴 때요, 보면은 그 아이랑 그런 공부 같은 것을 할 때 저는 채점해줄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이가 그 틀리면 너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틀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할까? 저도 알지만 그래서 제가 채점할 때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얘가 마음이 상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 채점을 해줄 때 이 문제집을 푸는 그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이유를 맞고 기분 좋으려고 푸는 게 아님을 잘 설명을 해주고 틀리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 맞으면 이 문제집은 소용이 없는 거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문제를 어느 정도 틀리는 문제집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맞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는데 그게 거의 뭐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오래 지난한 시간이 걸리더라. 엄마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이랑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느니만 못한 짜증이 나는 시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아이랑 같이 저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했었는데요. 뭔가를 할 때 공부를 하든 뭘 찾든 같이 했었는데 그냥 그 같이 하는 시간이 좋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좋았으면 하는 거죠. 아이한테 좀 짜증내는 내 모습이 객관적인 누군가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잖아요. 얘한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 좀 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생각했어요. 아이를 혼내거나 할 때도 제 모습을 삼자의 눈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표정도 조금 좀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이도 엄마도 스트레스가 없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네. 네, 굉장히 이쁜 글씨로 써주셨는데요. 장은영 학부모님. 예. 네, 안녕하세요. 질문 읽으면 되나요? 네, 하고 싶으시면. 제가 급하게 썼는데 지금 아이가 그러니까 과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좋아하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했는데 수학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여러 학원을 좀 보다가 사고력, 그러니까 교과는 가르치기 싫고 사고력 학원을 이제 체험을 좀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싶다. 그래서 또 좋아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했는데 학원은 너무 좋아하는데 과제가 많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공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되게 잘 하게 되니까 자신감은 생겨가지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역시나 과제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많이 고민을 이제 남편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니 그만두자 학원을 좀 쉬자 이렇게만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는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나 다니고 싶어 하는데 또 과제를 할 때는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뭔지랑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그게 궁금해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과제로 인해서. 근데 과제를 조절할 수 없는 학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과제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은 교습소 같은 데서는 하지만 그런 사고력을 하는 학원은 그것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많은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이가 힘든 지점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제가 아는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자기는 다 조금씩 조절을 해준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관두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든지 나한테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그 사교육 종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한번 선생님하고도 상의해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보시고 아이한테도 그것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좋고 실력이 느는 것이 좋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괴로우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3학년이니까 너무 어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봐서 선생님 학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관두게 하고 싶진 않으니 많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랑 먼저 말씀을 해보시고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근데 제 아는 분은 아이가 학원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하고 관두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 울고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하면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끊으라고 하니까 아이는 뭐 울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빵 터졌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학원에 잘 다니고 거기에 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는 계셔야 아이랑 얘기할 때 정말 아이가 괜찮은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학원 선생님과 상담해 보셔서 과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6번째 질문지. 네. 네. 이것도 지금 성함이 없는데요. 과학고 간 아이 행복해 하나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때는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엄마 아빠 과거 타이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니까 뭐 심지어 너무 힘들면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줬었어요. 사실 저는 학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홈스쿨링 하자고 아이한테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거부해서 중학교 갔지만요. 그 학교에서 뭐 나름의 힘든 상황이 있지만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랑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네, 다음 질문 뽑아주시죠. 두 개인데. 겹쳤네요. 네, 하나만 두 개. 뽑아주시죠. 여기. 네. 네, 김소담 학부모님. 질문 드린 김소담인데요. 이미 강연 때 정말 8만원만 쓰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좀 다른 이제 강연을 듣고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네. 선행학습을 초등 6년 동안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선행을 저도 안 하기를 바라는 입장의 학부모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사실 미취학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이 개인의 어떤 이해도나 문해력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앞서 나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도에 맞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선행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 적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적기 교육의 그 원래의 뜻은 그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적기 교육입니다. 정말 똑똑하면 2년을 앞서가는 게 그 아이한테는 적기 교육이고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더 뒤에서 천천히 가는 것이 적기 교육인데 그냥 편하게 내 나이에 맞는 학년의 공부를 그냥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이한테 맞춰주는 게 좋죠. 무조건 아이에 맞추는 학습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하지만 학교 활동이 그렇게 앞서가다 보면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업을 잘 듣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다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초등 때는 수업을 잘 안 들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쌓이면 중등, 고등 때는 무조건 학교 수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려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을 잘 들으려면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선생님에 대해서 항상 아이한테 너무 훌륭하신 분, 좋은 분, 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정말 그 선생님을 잘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이는 그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것은 좋지만 학교 활동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말씀을 잘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지 뽑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성함이 없는데요. 가정에서 교육적 부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학습, 규칙, 루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 그 중요한 규칙들, 특히 전자기기 규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루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상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라이어티 할 수는 없고 항상 단순해서 방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거의 일정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언제쯤 밥을 먹을지, 언제쯤 산책을 나가게 될지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놀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걸 담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칙적인 일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바른 습관을 기르려면 그런 일상이 좀 규칙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학습 규칙, 네. 학습 규칙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가지고 잘 지킬 수 있게 매번 잘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결정한 것은 지킬 수 있게 엄마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엄마가 시키면 과해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가 못할 때마다 나무라지 마시고 왜 못했는지 그럼 얼마나 줄이면 좋겠는지 그걸 계속 조절해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아마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아까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강의 때 쓰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사실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시장을 두드리는 이유는 사교육 시장에선 첩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런 첩첩산중을 부모님들이 혼자 헤매지 않아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첩첩산중을 헤맬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매야 되는지.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이것저것 다 싫다고 그냥 종합학원을 보내셨거든요. 네. 다른 학원은 절대 안 된다.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요새 영상들 보면 뭐 헬스장 30분 이용하기 하면 저는 안 보거든요. 30분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초 스트레칭하기 이런 건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학부모님으로서 마음가짐을 굉장히 달리해야 이겨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 혹시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편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얘기 많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면은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긴장하고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육자가 나 혼자라면 괜찮죠.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양육자가 있다면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가 좋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오늘 무조건 하나씩 실천하겠다 하면 이제 양육자끼리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30분씩 보지 않기로 한다던가 뭔가 실천 방안을 세우셔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항상 모든 것이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영상 말씀하셨듯이 저도 운동 영상 정말 많이 봅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기에. 하지만 보기만 하잖아요. 실천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인식을 하면 반드시 실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 그럼 한 번쯤 뭐 안아주겠어라든가 아니면 수고했다는 말을 해보겠어라든가 그런 실천 방향을 생각해서 꼭 하시면 좋겠고 그 첫 번째 그 첩첩산중 의 마음을 해야죠. 어쩌겠어요. 예, 첩첩산중이든 뭐건 간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 자소서 쓸 때 제가 이 안 되겠나 봐 하는 말 했었습니다. 우리 쓸 거 없어. 안 되겠어. 그냥 처음부터 관두자 하는 마음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노력했으니까 할 수 없죠. 노력해야죠. 첩첩산중을 헤매면서 그 길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하긴 너무 어렵죠. 양육자랑 아이랑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서로 독려해 가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뽑고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주보람 학부모님이요. 네,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를 키우고 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되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냥 지금 이제 고등학생을 이렇게 두고 계시잖아요. 전체 이제 초, 중, 고를 이렇게 다 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이렇게 바꾸고 변화해야 될 교육 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요건이라든가 그게 무엇인지. 그냥 그 전반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그 초등 학부모님들의 과열된 그 세태예요. 그것이 너무 많은 것들을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지금 뭐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도 멘토링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이제 미취학일 때부터 공부 걱정이 너무너무 사무치시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걱정, 학습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내 아이가 상위권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 걱정의 근원을 보면 상위권이 돼야만 이 아이가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나이가 되면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그 어떤 미래, 밝은 미래를 생각할 때 아이가 무조건 상위권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될 거라는 그 강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위랑 그 걱정을 하면서 뭘 해야 된다 하는 그 매뉴얼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매뉴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건데 그것을 다 따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그 성향이나 실력
역량에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그런 고민 없이 초등 때 너무 많은 이제 걱정에 의한 선행 그것이 가장 그 모든 것을 망치는 일 아닌가. 자녀가 부모 자녀 관계 다 망치고 아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2살인데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걱정이 너무 된대요. 공부를 못할까 봐. 정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걱정이 사무치다 보면 주위에서 너무 많은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저는 그 선행 없이 그 현행만 정말 완벽하게 가면 너무 지겹게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에 그냥 제대로만 가면 됩니다. 굵직하게. 그 아이도 엄마도 고생 안 하고 초등 때 너무 다양한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잠도 푹 자고. 그러니까 그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초등 5학년이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실 때거든요. 곧 중등이다. 옛날에는 예비 고3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비 초1부터 있어요. 진짜 다 예비예요. 예비 초6, 초5, 뭐 예비 중1 다 예비입니다. 그 앞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비가 붙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3만 걱정했기 때문에 예비 고3이었거든요. 지금은 예비 초1 너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게 도와주시면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현장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분께. 네, 저 2번째 줄에 어머님 손 먼저 드셔서. 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이고요. 지금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셨고 네. 또 현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 기본이나 개념 이런 부분에 충실하고 응용이나 심화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랄까 학교 전체적인 수업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험들을 보면 그 심화라든지 또 극심화라고 소위 그렇게 부르는 킬러 문제들이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고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가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까 현행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현행력 기준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데 어느 정도의 심화까지를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잘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풀어봐라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심화 부분도 가능할지 부분이 저는 자꾸 아이가 물어보거나 여러 번 해보면 도저히 이제 이건 모르겠다 하다가 결국은 학원으로 이제 SOS를 치게 된 경우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등 때는 그냥 일단 학교에서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것만이 중요하지만 중등 때부터는 반드시 심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문제는 나오지만 사실 근데 중등 때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그 체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성취도가 나올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이니까 중등 때 반드시 심화를 해야 하는데 아이의 역량을 보면서 해야 되죠. 학교 것들은 대체로 이제 평탄하게 말하자면 그냥 뭐 센 문제집 정도면 괜찮지만 그 더 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심화서 최소한 2개, 많으면 3개까지 그거를 계속 파면서 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화는 학원에서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렇게 하는 특수한 학원이 아니고서야 보통의 내신 학원에서는 심화까지 건드리면은 진도를 나가기가 너무 힘드니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심화를 할 거면 집에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학교 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더 쉬운 개념서로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 되고 아이가 잘하면 심화서를 하면 되는데 심화를 할 때 그렇게 다시 푸는 경우에 번번이 막히지만 저는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생각날 거야 뭐 이런 식도 해봤고 정말 안 되면 제가 해답지를 보고 힌트를 줬습니다. 한 줄씩 힌트를 주면은 거기서도 해답을 발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야지 해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되게 서로 화이팅하면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들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 없이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 개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 때 기본 개념 그리고 중등 때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기본 개념을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이한테 인식시키고 그 바탕으로 계속 고민을 거듭하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풀이 과정이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생각한 풀이 과정 결국은 이제 답을 엄마 이거 뭐야 라고 하면은 답을 맞췄을 때 맞으면 오케이 했고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도가 아닐 수 있지만 과학고 2차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아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정답을 적어내는 시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정답을 못 맞췄어도 너만의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는 그 방식이 너한테 유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학원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풀어준 걸 계속 본 애들은 그 길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혼자서 온갖 궁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설명할 때 와 너는 그렇게 설명했어? 하면서 독창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독창성의 시대입니다. 그 뻔한 것이 아닌 약간 다른 거 독창성이 굉장히 우대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그 풀이 과정을 끝까지 생각하는 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물고 늘어지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이다. 나중에 아주 빛이 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둔 학부모인데 아이가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기도 하는데 이 피아노 학원에 대한 그 아이의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5학년이고 이제 앞으로는 중학생을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을 아이가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 주말을 이용하여서 아이의 피아노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 학원을 매일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학원이요? 그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을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아, 매일 네. 그 정도로 좋아하면 계속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저희 아이도 초등 1학년 때부터 초등 6학년까지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면 매일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는 그 연습을 하려고 피아노 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기꺼이 오랜 시간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좋아한다는 뜻. 그러니까 아이가 피아노를 성공할 것인가 피아노의 길을 갈 것인가 상관없이 피아노를 좋아하고 잘 하는 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도 피아노를 배울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연습을 해야만 잘 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말도 안 되는 악보를 처음에 받으면 더듬더듬 하잖아요. 처음에 초견을 더듬더듬 하면서 치는데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잘하게 된다는 그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체득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들고요. 저희 아이도 계속 피아노를 했지만 중학교 때도 내내 쳤습니다.
배우지만 않았지. 저희가 항상 악보를 주고 피아노를 치게 했어요. 항상 반주를 치게 하고 저는 노래를 하고 했는데 그것들을 할 시간이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초등 5학년이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면 그걸 전공과 상관없이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 태권도 고3 때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그걸로만도 좋다고 생각해요. 피아노도 치면서 해소되는 부분 반드시 있을 건데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면 계속 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앞만 보면은 할 게 많고 이제 중학교 곧 중학교인데 라는 생각 하시는데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학부모님들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뜨거운 현장이었는데요. 예,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열심히 강연해주신 김현주 작가님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